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입니다. 이건 많이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오피셜을 다 다루고는 있지만 사르도 오피셜 났고 사비에르 음바암바도 오피셜이 났는데 걔네들은 안 달아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티아고 실바, 치르엘 그리고 하베르츠까지 이런 선수들의 오피셜이 너무 지금 우후죽순 나고 있죠. 하베르츠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사르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을 하다 오피셜이 나기도 했고 음바암바는 혼자 다루기에는 조금 내용이 빈약해서 합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말랑사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영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FA 영입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랑사르부터 보시자. 그러면 니스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니스에서 이제 성인 무대를 밟고 차근차근 이렇게 니스에서 성장한 느낌인데, 니스에서 클럽 경기만 109경기를 소화할 정도로 꽤 많은 경기를 소화했죠.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린 선수한테는 전 무조건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모 얘기를 드릴 때 부상 이후 임대를 갔으면 좋겠다. 지난 시즌도 너무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상 이후로 재활폼을 찾는 데는 또 경기 출전만 한 게 없으니까 길모는 임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르 같은 경우에도 니스, 프랑스 리그도 5대 리그 중에 들어가는데 그런 리그에서 100경기나 뛰었다는 건 충분히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는 왼쪽 풀백도 볼 수 있는 멀티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왼발잡이기도 하지만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볼 수 있는 멀티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왼발잡이도 분명한 이런 이득이기도 하고요. 사실 알론소를 제외하고 나면 왼발잡이가 딱히 없었는데 좀 요 근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선수가 키는 작지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중볼 경합을 한다기보다는 위치에 선정해서 헤더를 딴다든가 태클 들어갈 타이밍에 위치 선정을 잘해서 길목을 막아낸다든가 이런 수비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빌드업이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꾸준히 봤는데 이 선수가 빌드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본인이 전진을 좀 합니다. 공을 몰고 스피드가 워낙에 있으니까 선수 자체가 좀 빠르거든요. 풀백을 볼 만큼 좀 빠르니까 조금 몰고 가다가 좀 내주고 롱패스하고 약간 이런 식의 빌드업을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빌드업 능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걸출하다, 엄청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는 제가 영상에서 받은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빌드업 능력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걸 다 정리해보면 결국 빌드업 능력이 있고 왼쪽 커버도 되는 멀티성을 갖고 있으며 선수가 키는 좀 작지만 위치 선정도 잘하고 공중볼 경합도 나름대로 해내고 있고 수비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케가 떠올랐거든요. 물론 아케와 비슷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케가 훨씬 잘해요. 제가 사르가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 중에 아케가 있을 뿐 현재만 놓고 보면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케가 훨씬 잘하지만 말랑사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풀백보다는 아케처럼 이런 좀 멀티성을 갖고 있는 센터백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키가 작다라는 건 흠이죠. 182cm 정도라는데 센터백 치고는 작은 키에 속합니다. 187, 6 이 정도 돼도 작다는 소리를 듣는데 2라면 많이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티아고 실바 같이 1cm 큰 티아고 실바 같이 역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냥 수비력이 좋은 상태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티아고 실바도 느리고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아고 실바는 제가 좋은 점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르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간다라는 게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가서 좋은 활약을 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첼시가 이 선수를 영입할 때는 직전감보다는 임대를 돌린 후에 향후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비에르 음바암바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평가하기가 제일 어렵죠. 유스 경기 위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많지도 않고 영상이 뭐 유스 경기는 중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우리 유스를 나온 것도 아니라서 유스 코멘트도 없거든요. 유스 팀 감독이나 코치가 코멘트하는 것도 중요시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연히 눈에 띄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피지컬입니다. 선수가 크고 등치도 크니까 유스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보암바를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될 만큼 사비에르가 눈에 확 띄는데 그럴 만큼 피지컬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된 선수입니다. 190이 넘는 키에 피지컬이 완성돼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뭐 뉴 반다이크로 컸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반다이크하고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태클도 잘 들어가는 것 같고 경기 영상을 봤을 때 롱패스도 잘 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선수가 좀 침착한 느낌도 많이 줬지만 어디까지나 유스 경기는 참고일 뿐이지 성인 무대로 올라왔을 때는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런 선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정말 잘하다가 성인 무대 와서 망가지는 선수도 있고, 뉴스에선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성인 무대 와서 터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스가 있죠. 데클 라이스는 첼시 유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첼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가 웨스트햄을 가서 터져버린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무대에 올라와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바암바는 일단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됐고 선수가 미래를 촉망받는 유스 정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말랑사르와 사비에르 음바암바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직전감이냐, 뭐 티아고 실바, 루디거, 주마, 텐센, 토모리가 임대 간다 그러면 뭐 사비에르 음바암바, 사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냐 한 시즌. 그게 아니라 이 둘은 임대나 뉴스에서 뛰면서 한 1, 2년 지켜보고 콜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임대를 보내든 이적을 시키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데리고 온 선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받았고 1, 2년 안에 뭐 유스에서 뛰든 임대를 가든 1, 2년 안에 첼시에서 자리 잡고 싶다고 말할 만큼 당장은 직전감으로 영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일단 센터백 영입에 어느 정도 공을 들였다, 첼시는 이제 센터백 영입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센터백 영입 자원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영입되고 이 얘기가 되는 선수가 있느냐. 라이스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무르익고 있는 링크는 없고요. 티아고 실바 이후로 추가 영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어쨌건 센터백 그리고 키퍼잖아요. 센터백은 좀 하나 더 왔으면 좋겠다지만 키퍼는 바꾸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키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뚱구름 잡는 이야기는 있어요. 오블락을 노린다던데 이런 식 있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야 닉포프가 올 수도 있다는데 번니가 대체자를 찾는다던데 오블락이 갈 수도 있다던데 식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던딜이라든지 거피셜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퍼는 키퍼가 됐든 센터백이 됐든 하베르츠 이적설까지 끝이 나고 나서 새로운 딜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땐 케파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좀 안 좋은 소식을.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골키퍼 위치라는 게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거잖아요. 케파가 있지만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새로운 선수가 경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리그를 바꾸고 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답니다. 물론 당연한 거겠죠. 이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경쟁자까지 있다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노이어가 경기 수를 좀 줄여서라도 기회를 주면 안 돼 이랬을 때 노이어가 노발대발했던 이유는 골키퍼 자리야말로 경기 수를 줄이면 자신이 밀려날 확률이 막 곱절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파한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고 언해피가 뜰 수 있고 새로 오는 선수한테도 언해피가 뜰 수 있는, 이게 조율보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막 리그 돌리고 컵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막 이러는데 또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퍼 자리는 케파 처분 문제도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센터백 자원, 뭐 라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력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라이스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 딜들이 끝나고 딜이 진행될 확률은 있어도 지금 뭐 올 확률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페드로의 로마 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윌리안과 더불어 페드로는 정말 힘든 시기에 첼시를 잘 이끌어줬던 뭐 베테랑이자 훌륭한 윙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꼭 달고 싶었는데 페드로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상 입고 가서 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데 로마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또 한번 살아나는 그런 페드로 로드리게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셜만 몇 개요?